분담금 1조 원을 떼먹고 기밀 자료를 훔치고 심지어 프랑스 라파엘까지 몰래 사버린 인도네시아. 하지만 이 모든 배신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기술을 우습게 봤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세계 6번째 전투기 개발국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이 전투기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프랑스까지 나서서 견제하고 기술을 훔치려다 걸리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울먹이는 걸까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입을 통해 들어보는 믿기 힘든 KF-21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외국인들이 한국 기술에 이토록 열광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하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궁영 항공기업 PTDI의 항공공학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경험담입니다. 2016년 1월 우리 회사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었죠. 프로젝트 규모만 무려 8조 1천억 원. 그중 20%인 1조 6천억 원을 우리가 분담하는 대신 최신 기술을 전수받고 시제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정말 가능한 일인가? 물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건 있었지만 전투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도전한다는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우리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이긴 하지만 항공기 개발 경험은 사실상 전무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계약 체결식 당일 저는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을 보니 정말 진지했어요. 방위사업청 관계자들, 카이 임원들이 두꺼운 기술 자료를 들고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군요. 그때 처음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보라매요? 독특한 이름이네요. 네,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맹금류입니다.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죠. 한국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물론 KT-1 훈련기나 T-50 고등훈련기는 훌륭했어요. 하지만 전투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4.5세대 전투기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계약서에 나온 조건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제기 1대 제공, 48대 현지 생산, 핵심 기술 이전.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절대 이런 조건을 내걸지 않거든요. 정말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김태호 과장이라는 한국 담당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계약이 체결되고 저는 카이에 파견되는 기술진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2017년 처음 한국 사천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카이 본사 건물을 보자마자 압도당했어요. 이게 정말 항공기 회사구나 싶었죠.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 놀랐습니다. 정말 삼엄하더군요. 출입카드, 지문인식, 보안요원 검사까지. 이 정도면 정말 중요한 기밀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랐어요. 첫 주 오리엔테이션에서 KF-21 개발 현황을 브리핑 받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설계의 80% 이상이 완료되었고 각종 시험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점점 미적지근해지기 시작했어요. 2019년까지 납부해야 할 분담금 중 겨우 2천억 원만 냈더군요. 전체 1조 6천억 원 중에서 말이에요. 본국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KF-21이 정말 성공할까?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닌가? 그 돈으로 차라리 검증된 전투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특히 2021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몰래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라파엘 전투기 42대를 81억 달러에 사겠다는 계약 말이죠. 라파엘이요?
그럼 KF-21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경쟁 기종을 사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본국 언론에서 나오는 논조였습니다. 라파엘은 이미 검증된 전투기다.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KF-21은 아직 개발 중인 신형기다. 위험성이 크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몇 년 동안 카이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과 실력을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얕보고 있었어요. 그때 김태호 과장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하르도 씨 속상하시겠지만 이해합니다. 아직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9일 모든 게 바뀌었어요. KF-21 보람의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한 날이었죠.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KF-21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한국이 정말 전투기를 만들었구나.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라파엘은 이미 완성된 기체지만 KF-21은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기체잖아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2024년 1월 제 동료들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2024년 1월 어느 추운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평소처럼 카이 본사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이 USB는 뭔가요? 보안 요원이 제 동료 기술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했던 일이 정말 벌어진 거였거든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어요. 일부 동료들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훨씬 심각했습니다. USB 7개에 무려 20GB가 넘는 자료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기밀 구역의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ASA 레이더 기술, 시험 비행 데이터, 심지어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 중에 인도네시아 수출이 금지된 자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그토록 정성껏 가르쳐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김태호 과장을 비롯한 한국 담당자들의 실망한 표정을 볼 때 정말 땅으로 꺼져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7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카이에 파견되기 전부터 일부 동료들이 체계적으로 자료를 빼돌렸다는 거죠. 20GB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밀이 유출된 걸까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출국 금지되었고 접근할 수 있는 구역도 대폭 제한되었어요. 당연한 조치였죠. 하지만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처럼 정직하게 일하려던 사람들까지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거니까요. 한국 기술자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친근하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함께 점심도 먹었는데 이제는 업무적인 대화만 간단히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니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본국에서는 더욱 어처구니 없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2022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던 라파엘 전투기 구매가 본격화되었어요. 프랑스 다소와 42대, 8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죠. 하나로 약 10조 7천억 원이에요. KF-21 분담금의 무려 6배가 넘는 돈을 라파엘에 쏟아붓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한쪽에서는 KF-21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라파엘에 10조 원을 쓴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본국 언론에서는 이런 논조였습니다. 라파엘은 이미 검증된 전투기다.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실전 경험도 쌓았고 KF-21은 아직 개발 중이니까 위험하다. 정말 화가 났어요. 몇 년 동안 카이에서 직접 본 KF-21의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이런 평가는 완전히 잘못된 거였거든요. 더 웃긴 건 라파엘 구매를 위해서는 프랑스 은행에서 80에서 90%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반면 KF-21 분담금은
연구개발 투자 성격이라 대출이 불가능했고요. 결국 돈 문제였던 거죠. 그러던 중 2025년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튀르키예 칸 전투기였어요.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앙카라를 방문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났는데 거기서 칸 전투기 48대 구매 의향을 밝힌 거예요. 약 100억 달러 하나로 13조 7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또요? 이번에는 터키 전투기까지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KF-21 분담금 1조 6천억 원은 못 내겠다고 하면서 라파엘에 10조 원, 칸에 13조 원은 쓴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할 일인가요? 더욱 속상한 건 터키는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가 더 선호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종교적, 문화적 친밀감 때문에 한국보다 터키를 택한다는 거죠. 그때 김태호 과장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하르도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주세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말에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몇 년 동안 정성껏 기술을 가르쳐주고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줬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KF-21 기술만 빼먹고 다른 전투기를 사는 배신자들이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KF-21이 훨씬 더 매력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했거든요.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자들의 진정성을 직접 봤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다른 생각이었나 봐요. 즉시 사용 가능한 완성품을 원했던 거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택한 거예요. 46개월 동안 계속된 분담금 연체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약 9천억 원이 밀려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배신 와중에도 KF-21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시험 비행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각종 성능 시험도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28일 KF-21의 공식 첫 비행을 직접 목격했을 때는 정말 전율이 흘렀어요. 완벽한 이륙, 안정적인 비행, 그리고 무사한 착륙까지. 정말 해냈구나. 한국이 정말 전투기를 만들었구나.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라파엘과 칸은 이미 완성된 기체들이지만 KF-21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기체잖아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개인의 생각과 국가의 결정은 다른 법이죠. 우리 정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한국은 놀라운 관대함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8월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대폭 줄여주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요청한 대로 말이죠.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관대해도 되는 건가요?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KF-21의 진짜 가치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력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2024년 하반기,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정부가 라파엘과 칸을 선택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KF-21에 계속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0월 카이에서 특별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KF-21의 최신 성능 시험 결과를 공개한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동안 실망한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KF-21은 마하 1.4 속도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고도 5만 피트에서의 기동성 시험도 완벽하게 통과했고요. 특히 ASA 레이더 성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연 가능할까 의심했던 그 전투기가 맞나 싶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성능 비교 자료였습니다. 화면에 나온 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라파엘과 비교해보면 최고 속도는 비슷하지만 가속 성능은 KF-21이 더 우수합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도 KF-21이 약 15% 더 길고요.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KF-21이 압도적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라파엘 42대 가격이 81억 달러였잖아요. 대당 약 1억 9천만 달러예요. 반면 KF-21은 예상 수출가가 대당 6천만 달러 정도라고 하더군요.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숙소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6년 동안 카이에서 근무하면서 본 것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봤죠. T-50 골든 이글로 시작해서 KF-21까지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처음엔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받았지만 점점 독자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더라고요. 특히 KF-21 개발 과정에서 본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설계를 수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요. 다른 나라였다면 절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가 KF-21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태호 과장이 조용히 알려준 정보였는데 프랑스 다소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KF-21을 라파엘에게 가장 거슬리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프랑스가 우리 KF-21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그들이 인도네시아에 라파엘을 판매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인 이유 중 하나가 KF-21 견제였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프랑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라파엘을 팔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강국 프랑스가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그때부터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KF-21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KF-21은 정말 놀라운 전투기였어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신 기술이 집약된 기체거든요. ASA 레이더 통합전 자전 시스템, 첨단 항법 장비. 이 모든 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특히 ASA 레이더는 정말 대단했어요.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할 수 있고 전자전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완성품을 파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진정한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도 항공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라파엘이나 칸을 사면 완성된 제품은 받을 수 있지만 그뿐이에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운용과 정비 정도죠. 하지만 KF-21은 다르거든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48대 현지 생산 계획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부품 생산 기술까지 배울 수 있거든요. 이런 기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속상한 건 일부 동료들이 저질렀던 기술 유출 사건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이 그렇게 신뢰하고 소중하게 여겨줬는데 그 신뢰를 배신한 거잖아요. 20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7년에 걸쳐 빼돌렸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도 한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여주기로 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관대한 처사인지. 김태호 과장과 마지막 면담을 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라하르도 씨,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요.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인도네시아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겼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관대함을, 이런 진정성을 보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히 전투기 하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파트너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였어요. 라파엘과 칸도 좋은 전투기들이에요. 하지만 그건 완성된 과거의 기술이죠. KF-21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2024년 12월 카이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6년 동안 근무했던 그곳을 떠나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KF-21은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진짜 항공 강국이 될 거라는 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여행에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2025년 5월 말,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동료 기술자 5명이 모두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모두 무혐의라고요?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응, 검찰에서 방산기술보호법이나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해. 1년 넘게 이어진 수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결국 기밀 유출은 아니었다는 뜻이니까 그동안의 오해가 풀린 건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6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디펜스 2025 전시회에서 한국방위사업청과 우리 정부가 KF-21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최종 서명한 날이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장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이 인도네시아 측과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이미 납부한 4천억 원에 더해 2천억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분담금 일부를 파미와 같은 현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건이었어요. 정말 파격적인 배려였죠.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다른 나라였다면 진작 손절했을 거야.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정말 그랬어요. 분담금, 미납, 기술 유출 의혹, 라파엘 구매, 심지어 6월 11일 같은 날 튀르키예와 칸 전투기 48대 구매 계약까지 체결했는데도 한국은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명식이 끝난 후 김태호 과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라하르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드디어 마무리됐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 우리도 인도네시아가 첫 해외 파트너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KT-1 훈련기를 처음 사준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 항공기를 처음 믿어준 나라였어요. 그 인연을 한국이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감동적인 건 카이가 우리 기술진들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신들의 기밀을 훔치려던 의혹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선처를 요청하다니.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현지 생산 물량도 48대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카이와 PTDI가 IFX 양산을 위한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어요. 비록 분담금은 3분의 1로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관대한 처사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우리 정부는 튀르키예와 칸 전투기 48대를 100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 KF-21 분담금 1조 삭감 극적 타격. 인도네시아와 질긴 인연 있는다.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이 KF-21 분담금을 1조 원이나 깎아준 바로 그날의 말이죠.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의 관대함에 보답하는 방법이 이런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태호 과장은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보답하게 되어서.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성숙한 나라인지를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품격까지 갖춘 나라였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KF-21 후속 협의차 카이를 방문한 거였어요. 1년 만에 다시 본 카이는 더욱 분주해 보였어요. KF-21 양산 1호기 최종 조립이 시작. KF-21인니 분담금 3분의 1 축소 최종 합의되었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자신감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신 있어요. KF-21은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몇 년간의 시험 비행을 통해 KF-21의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해외 수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말레이시아. 많은 나라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프랑스가 KF-21을 라파엘에게
가장 거슬리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강국 프랑스가 한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지난 9년을 돌아봤어요. 2016년 계약부터 2025년 현재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분담금 미납, 기술 유출 의혹, 라파엘과 칸 구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KF-21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한국의 꿈이었어요. 항공 강국이 되겠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꿈 말이에요. 그 꿈에 우리를 동참시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진정한 파트너로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고요. 라파엘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기술이에요. 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KF-21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발전하고 계속 진화하는 미래의 기술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완전한 파트너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2025년 6월 14일 최종 합의가 완료된 후 제가 한국 언론의 한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KF-21은 정말 대단한 전투기입니다. 처음엔 한국 기술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건 미래의 전투기예요. 우리가 여러 실수를 했지만 한국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KF-21은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진짜 항공 강국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품격까지 갖춘 정말 존경할 만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KF-21 보라매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할 거예요. 저게 바로 한국의 꿈이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 꿈의 일부였구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라하루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진정한 강국은 기술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배신당했음에도 끝까지 상대를 포용하는 품격,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의 해법을 찾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려는 신뢰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인정받는 이유일 겁니다. KF-21 보라매가 세계 하늘을 누비는 그날, 우리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관대함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화면을 클릭하시면 해외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한국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연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